이번 26회 책대리는 그 유현준 교수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 네. 라는 책인데 우선은 나는 건축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어. 내가 건축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좀 재미있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 것들이 좀 흥미로웠었어. 나도. 그리고 책을 좀 쉽게 적어놓은 것 같아. 그치. 쉽게 적어놔서. 그리고 메시지는 내가 봤을 때는 통일된 메시지가 많진 않아. 딱 내한테 다가온 거는 좀 심플했어. 그래서 지금 시간을 봤을 때는 다 얘기하기보다 12개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간 되는 선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딱 시작하기 전에 너는 어디서 살고 싶은데? 나? 나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뭔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그런 어떤 것보다 나는 약간 사적인 공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조금 더 사적인 공간을 더 좀 선호하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약간 좀 사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항상 책대리 하면서 한 번씩 질문을 하잖아. 뜬금없이. 그러면은 영석이가 항상 질문에 좋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닌가? 아니, 답을 해야 된다고. 아까 그게 답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근데 그게 지금 딱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하여튼 내가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야. 맞지? 너도 느끼지 않냐? 생각을 안 해봤던 거지. 안 해봤던 거에서 서로 질문을 하면 난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화두를 던지면은 답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아. 기억 안 나는데 너가 돼. 난 그런 것 같아. 지금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치. 좀, 그런 데 살고 싶은 것 같아. 개인적인 사적인 곳에서? 맞아. 나도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 사람은 근데 어차피 나는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오케이. 여기서는 사실 우리나라 현대 아파트 대단지를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왜냐면은 하나의 성으로 비유하면서 그 성이 만든 담장과 그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생긴 공간의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도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액티비티함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액티브함이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넓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 시골에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보다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메시지를 여기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좀 그렇게 느꼈어. 가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나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장부터 재미있었어.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 맞아. 정말 그렇더라고. 교도소랑 너무 유사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 10년, 20년, 30년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변하지가 않아. 맞아. 그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표현하는 대로 딱 첫 사회생활 8살에 딱 들어가서 12년 동안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 그리고 더 얘기하면 이 사람 수많은 건축가들 이 사람뿐만 아니겠지.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그 교육부라는 보기의 어떤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굉장히 그런 걸 또 거부하면서 바뀌기 쉽지 않았던 그런 것들. 여기서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아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면서 천장이 높은 공간은 창의성을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3m가 제일 좋대. 3m가 좋고. 나중에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잠깐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우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층수가 낮아야 되고 낮아서 맞아. 쉬는 시간에도 밖에 자연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분절된 것들을 원하는 게 그러니까 운동장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공원 속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건물들을 많이 분절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말한 것들은 천장을 높게 해서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이 책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연을 너무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편애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사계절이 있고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변화 속에 우리는 노출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적인 공간 뭐 예를 들어 아니면 폐쇄된 공간 속에서 학교 속에서 12시간씩 계속 있다 보니까 애들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였는데 그런 어떤 건축물의 변화 과정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점점 폐쇄적이거나 사적인 공간을 좋아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이 생겨난 건지 맞아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시가 가밀화되고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살으니까 아파트 같은 거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없어지고 차단이 돼버리면서 사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건축물의 어떤 변화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제약과 그런 걸로 인해서 건축물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의 사고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성향이 바뀐다 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어. 그렇게 터키의 게베클리 테페 맞지? 요게 이제 그 터키 남동부에 있는 옛날 유적지인데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 뭐 어떤 고인돌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대형 건축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했다고 생각한 시점 이전의 건물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완전 바뀐 게 뭐냐면 그걸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농경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책 대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의 건축 문화가 우리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트렌드가 우리의 요구가 이 건축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이다.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시각이었어. 맞습니다. 재밌었어. 그리고 2장은 영도 어땠어? 재밌게 보지 않았어? 이 밥상머리 사업,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가 그냥 여기에서는 뭐 꼭 밥상머리 사업이 좋다 이거보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 내가 CEO로서 나는 약간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 약간은 경직되고 긴장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의 업무와 더 잘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만나서 막 아이디어가 막 생겨나게 되고 막 진짜 수평적인 구조의 회사여야 된다. 그런 업무여야 된다라고 하면 밥상머리 사업처럼 그런 어떤 구조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밥상머리 사업은 뭔가요? 서로 한 공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가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 우리 같은 경우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과 층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층에 있는 사람끼리만 노는 거야. 한 층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 폐쇄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만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홍콩의 뭐 상하이 은행이라든지 로이드 빌딩 이런 거는 홍콩 상하이 은행 여기 사진 봤는데 멋있더라. 멋있지. 장난 아니더라. 난 로이드 빌딩도 멋있었어. 그러니까 가운데 코어가 엘리베이터가 주변으로 있고 가운데가 코어가 뻥 뚫려 있는 거야. 맞아. 그게 로이드 빌딩이고. 그래서 막 저기서 몇 층에서 일하는 게 보이는 거야. 맞아. 무슨 쇼핑몰 같더라. 근데 뭐 여기에 단점은 그거지. 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다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그런 것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율 출퇴근제가 되거나 뭐 그런 회사에서는 아주 좋은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 얘기를 작가가 여기서 왜 했지? 왜 했냐? 마지막에 대중의 요구는 곧 시대의 정신이다. 방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 건축물도 마찬가지. 도시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 사옥에서 조금 뭐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 정신과 건축 공간이라는 챕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호모데우스였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과 동물의 차별성이 무색해지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동물을 기르면서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어떤 차별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타나면서 인간도 동물과 같은 등급으로 내려앉고 그런 기술 그리고 기술적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하려고 노력 중이고 근데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요구가 즉각 반영되는 것처럼 이 건축물들도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건축가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 자체는 현재 우리 대도심은 인류의 엄청난 발명이고 발전이지만 하지만 반면 부작용이 많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요새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각 시마다 그 건물의 특색이 다 달라. 우리나라는 근데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건물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거든. 근데 미국에서는 서부 같은 경우는 정말 낮은 건물들에서 거기서 다 애플이라든지 뭐 그런 IBM 이런 것들이 다 태어났다는 것들이 다 낮은 건물의 창고 같은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동부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에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색이 있는 것들이 뭔가 어떤 그게 어떤 만약에 자연스러운 건축물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다 어느 도시나 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건축물로 한 저점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 나라 그 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맞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었어. 내 말이 그 말이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획일적이다. 오케이. 다음. 오늘 약간 내 말이 너무 장황한 것 같다. 메시지가 딱 이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더 재밌었어? 괜찮았을까? 그건 난 6장 7장에 보면은 이 권력에서 나오잖아. 이 그 건축물을 통해서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그런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왜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공간을 원하는가? 맞아. 이게 중력에 거스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의 자신만의 이론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가치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위에 있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 감시할 수 있다. 그려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권위를 또 찾게 되는 거지. 맞아. 지가. 그래서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그것도 기억나나? 그 미치 에너지로 변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해가지고 그게 웃기다. 우리나라 롯데와 현대 사옥에 위치 에너지를 그 질량과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게 시가총액이랑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고인돌 같은 경우도 흥미로웠던 것이 나는 그냥 그 장래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의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무덤 같은 개념에 근데 이 사람은 그 고인돌 자체가 그 시대 그 나라의
권력, 그러니까 힘을 보여주는 거다. 큰 고인돌을 갖고 고인돌수록 있으면 안 쳐들어간다. 봤을 때, 저 나라는 저 센데? 정도의 센데 해서 그런 거를 해서 만리장성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러시아랑 그 생각이 더 재밌었어. 쓸 때 엄청 초고층들이 막 지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지잖아. 왜냐면 우리는 이미 넘버원이다. 옛날에는 유럽에 대한 어떤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그렇지 않아? 맞아. 내가 없을수록 더 많이 보여주려고 그래. 맞아. 근데 진짜 안 그러거든. 그렇지 않거든. 되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거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폄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가치대로 살면 되는데. 맞아. 난 그래서 나는 얘는 그런 생각했어. 뭐 말도 안 해. 내가 높은 사람이거나 그런 이 나라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차도 굉장히 검소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잖아. 진짜?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다는 생각 항상 했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건 옳지 못하다라는 가치관이 너한테 있구나. 그런 걸 넌 약간 근데 자본주의에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사회주의 맞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냐면 인센티브 핵심이잖아. 그래서 성과 낸 사람이 더 많은 걸 주고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소비할 수 있고 재화를 누릴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 약간 좀 약간은 반대로 가네. 공리주의 그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느낌이야. 항상 얘기하지. 그치?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뭐 지금은 딱 안 떠오르지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럴까? 그리고 여기 그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 장에서 보면은 그 미디어 시스템을 장악한 사람이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집중받는 것 자체가 우리 현 시대의 권력이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러니까 권력이 오래되고 지속적이다 이런 건 일단 부차적인 문제지만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현대의 권력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 내가 약간 주목을 받거나 어떤 걸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맞아. 그치? 딱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약간 단상이 높은 데 올라가든지. 프로파간다 생각나더라고. 그치. 그리고 무대, 콜로세움이라든가 그리스 아테네 이 디오니소스 극장 그 다음에 지구라트? 지구라트. 이게 어느 시대였지? 초창기인데. 지구라트가 메소포타미아인가? 맞아. 이런 어떤 시설들을 보면 그 재단 혹은 어떤 무대 그 다음에 투사들 검투사들이 싸우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맞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관객이냐 아니면은 내가 배우냐 이 차이잖아. 쉽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인생을 내가 관객으로 사느냐 배우로 사느냐 이게 내가 인생을 임하는 되게 태도를 바꿔주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과도한 요즘은 그 관종이라 그래서 과도한 관심을 원하는 걸 좀 정신병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어야지. 나는 약간 그 관객적인 애티튜드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래?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는 삶이냐라고 나는 보거든. 그게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느냐
관객으로 살고 싶어 하느냐인데 오히려 너는 예전에는 너가 아마 이런 생각하는 게 너는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는 반대. 예전에는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약간 관객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나는 내일 시체를 보았다도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단순히 리스트를 만드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배우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배우로서의 어떤 나의 그 모든 드라마의 그 배우의 롤이 있잖아. 그 롤을 내가 알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 배우 송강호도 자기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든 거잖아. 나도 내 인생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저희 좀 따뜻해졌잖아. 괜찮아. 얘는 안 괜찮아, 시간이? 안 괜찮냐? 야, 지각에 인생을 보면 팍팍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버킷리스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없는 것도 버킷리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너가 연기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가만히 서 있는 역할도. 그렇지, 맞아.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 자기가 좋아하고 요게 만족한다면 저거를 진짜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맞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 때도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뭐 빡세게 막 하고 막 배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보고 세상이 변화하는 걸 그냥 보고 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난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 왜냐면 나는 의미가 있지, 충분히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맞아. 이걸 해야 행복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삶의 어떤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인생도. 아까 비유를 잘 든 게 그러니까 한 커트에서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만 더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인생을 살면서 너가 싫지만 반드시 해야지 그래도 더 인생이 풍요롭고 더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이템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 나는 너보다 더 질문을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 극단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할게 이해됐지 내가 뭘 말하냐 그거야 내가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도 난 동의하고 두 번째 동의하는데 첫 번째는 드라마에서 한 씬을 봤어. 그러면 거기 네 말대로 주인공이 있고 주연이 있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 조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꼭 주연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주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해야 자기가 죽기 전에 후회를 안 하겠지. 근데 두 번째는 네가 얘기했던 게 이제 꼭 해야지만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가? 난 그거는 너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 너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성장이었어. 근데 내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조건 높은 단계를 타겟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 계속 갇혀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거든. 근데 내가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있어야 되고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높은 타겟을 잡아야 되잖아. 그거는 예를 들어 절대 뭐 그냥 편안한 게 아니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컴포트 존에 제일 많은 사람이 의사래. 의사들은 딱 그 레지까지 빡세게 하고 거기까지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사는 거야. 맞아. 근데 너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만약에 너가 추구하는 게 그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나는 아니거든. 나는 계속 나를 컴포트 존에서 밀어내는 스트레스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은 마치 이런 거지. 아침에 일하니 너무 힘들지만 결국 일어나면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봐. 그 삶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를 봐야지.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루틴대로 루틴을 사는 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불행함을 주는지를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 컴포트존에서 벗어나는 건 스스로 하기 좀 어렵거든. 그거는 혼자서 나를 이렇게 또 다른 환경에 떨어뜨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중간 멘토가 필요하고 멘티가 되어야 하는 거고.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좋은 것 같아. 약간 조금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가야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죠. 뒤에는 약간 이제 미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읽었던 뭐 지네틱스,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건축의 재료도 이렇게 뭐 3D 프린트가 나오면서 발전하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유현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르지만 그 건축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바라본다는 느낌이 난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 책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뭐 공간은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뭐 볼 게 많아야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개인 공간보다 조금은 공공의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도 조금 더 이런 철학을 가지려면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난 조금 이 책 보면서 진짜 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니까 뭐 천장고도 마찬가지야. 뭐 3m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사람이 뭐 편하게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교수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유도 얘기하고 이래서 프랙티컬한 얘기도 하고 그 더 의미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장고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사람의 그 적합한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걷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난 좀 와닿았어. 걷고 싶은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로 지하도로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경험이 단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버스 타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어. 근데 이 얘기를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그 경험의 단절을 싫어하는 걸 수 있겠구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는 그런 거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운 거지. 이게 나도 그러니까 아까 강화문 거리를 걷는데 좀 달리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약간 건축이라는 것이 예전부터도 인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어. 그래야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근데 더 이 교수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정말 어떤 곳에 살고 싶어 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그것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어떤 인성과 어떤 그런 가치와 어떤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이 더 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교수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추천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추천받고 시간이 없다면 명석이 5분 써버리 시간을 꼭 보도록 하고 그리고 26회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책은 총균세인데 이제 내가 책 대리가 아니라 책 도전으로 얘기한 게 읽고 싶었던 책을 하나씩 읽어가는 재미가 좀 있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으로 해야겠다.